군무원 국어 어렵다고요? 군무원지국닷컴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송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휘정복 시리즈 함께하고 있고요. 그 마지막 우리 고유어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자성어 그리고 이음절의 한자 그리고 관용표현 안에서 관용어머 속담 다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유어로 오셨는데 이 고유어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우리가 한자가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한자는 사실 굉장히 많이 한자어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자가 처음엔 어렵지만 또 이제 눈에 익는 한자들이 많아지다 보면은 그래도 좀 쉽게 접근이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관용 표현도 그렇고 우리가 많이 일상에서 쓰는 표현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흥미롭게 그리고 익숙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유어는 너무너무 생소한 고유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에 대한 그러니까 그 단어, 어휘에 대한 경험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걸 본다라고 해서 기억이 되거나 남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고유어가 마치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영어 단어 같은 거 외울 때도 우리가 좀 들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써본 말들은 쉽게 외워지는데 정말 처음 보는 단어는 외우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인제 계속 접하고 또 인제 외우려고 노력하고 정리하다 보면 외워지기는 하는데 그 정도의 노력이 외국어를 공부할 때와 같은 노력이 필요한 게 바로 고유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제 교환으로 구성이 되는 강의죠. 뭐 뒤에 이제 책이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고유어를 그냥 읽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발을 정자를 써 가시면서 5번을 읽는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반드시 이것을 외워야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너무 괴롭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경험치를 쌓는다. 해당되는 어휘에 대한 내가 좀 익숙함을 가져간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발을 정자를 일단 좀 해결을 하시면서 5번 이상 그냥 읽어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인제 예문까지 같이 많이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쪼끔 바꿔보는 뭐 변형해 보는 그러한 활동들을 또 스스로 해 보시면서 익숙해지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같은 거 들어가시면 고유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만나게 될 때 또 반갑게 맞아 주시고 그 고유어를 또다시 외워 주시고 그러면서 쌓아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냥 여러분께 자료만 드리면 되지 이거를 강의로 진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았지만 그래도 같이 발음해 보고 문장 안에 같이 넣어 보고 "여러분 이게 이 뜻이래요."라고 같이 공유해 보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쪼끔은 더 친근하게 쪼끔은 더 편하게 고유어를 만나시진 않을까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유어 과정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자고요, 여러분. 예 그러면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가게 내기. 가게 내기는 일단 가게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 가게가 맞습니다. 미리 만들어서 가게에 내놓고 파는 물건. 이렇게 내놓고 파는 물건이잖아요. 가게에 내기, 내기에서 이렇게 내놓고 파는 물건을 우리가 가게 내기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가꾸로 하니까 뭐가 떠오르시나요? 거꾸로가 떠오르시죠? 그래서 우리가 차례나 방향 또는 형편 따위가 반대로 되는 것 돼서 거꾸로와 비슷한 뜻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는 일을 항상 가꾸로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다음 간합산이 여러분 간합산이 별표 치겠습니다. 뭐 기출이 됐거나 혹은 뭐 고유어로 많이 소개가 되는 것들은 제가 별표를 쳐 드릴게요. 간합산이는 수다스러운 사람을 말해요. 전혀 여러분들이 그냥 해당되는 단어만 봤을 때는 좀 뜻을 연상을 못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자보다 고유어가 또 어려운 게 한자는 그래도 우리가 한자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뜻을 어느 정도 이제 가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자어의 뜻은 알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얘는 정말 한자에 대한 힌트도 없기 때문에 고유어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정말 어렵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기를 좋아하는 수다스러운 사람. 여러분 주변에 간합산이가 누가 있나요? 괜히 좀 말이 많아. 막 수다스러워. 뭐 특별하게 중요한 말 같지도 않고 쓸데있는 말 같지도 않아요. 근데 끊임없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간합산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주변에 간합산이를 한 명 떠올려 주세요. 저도 떠올렸어요. 그 간합산이에요, 그 사람이. 간합산이 같은 도시 사람들은 제멋대로 그러저런 소문을 퍼뜨린다. 그리고 혹은 말이 많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말다툼을 잘하는 사람을 또한 간합산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짠, 간연스럽다. 여러분 일단 긍정적인 뜻 같아요? 부정적인 뜻 같아요? 부정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죠. 가난하고,
가난한 거죠. 가난하고 그리고 어려운 데가 있다. 뭔가 가난하고 어려운 데가 있다라는 게 간연스러운 거죠. 여러분 사실 수험 생활하는데 돈 들어갈 일은 많고 그래가 돈을 벌 수는 없으니까는 우리가 지금 좀 간연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간연스러운 상황.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합격하고 이제 정기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받을 수 있는 돈이 생기면은 이제 간연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겠죠. 그 가난한 고학생의 옷차림새는 늘 간연스러웠다. 가난하고 어려운 데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늠 많이 이거는 익숙한 좀 고유어가 됩니다. 그래서 뜻을 좀 헤아려 보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판에서는 가늠이 고유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유어인 것은 고유어가 아닌 것은 뭐 한자어인 것은 한자어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이 고유어구나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가늠이라는 것은 목표나 기준에 맞고 안 맞음을 헤아려 보는 거죠. 반죽의 가늠을 알맞게 해야 해라는 그런 부분에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사물을 어림잡아 헤아리는 것을 또한 가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건물의 높이가 가늠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림잡아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할 때 우리가 두 번째 뜻으로 많이 쓰이죠. 가늠은 고유어입니다. 간일되다라는 것도 우리 별표를 할게요. 이것도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건데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살갗에 간지럽고 자릿한 느낌이 자꾸 들다라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뭔가 내 몸에 뭐가 붙었나? 뭔가 뭐가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아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간일거리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고요. 혹은 마음에 자린 느낌, 뭔가 간지럽고 뭔가 좀 불편한 느낌이 좀 미진한 느낌이 계속 든다라는 겁니다. 간일거리다와 이제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갗이 간지럽고 뭔가 벌레가 기어가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간일되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닥가닥. 우리가 가닥가닥이라는 말도 조금은 써요. 낱낱의 줄, 그쵸? 여러 군데서 관련한 낱낱의 줄, 그 섬세한 머리카락에 이렇게 가닥가닥. 제가 가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 뭐 이렇게 머리 한 가닥이 이렇게 딱 입에 이렇게 딱 묻어가지고 막 제가 먹고 있어요, 막 머리카락을. 그 가닥, 머리카락에 가닥가닥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새끼줄과 같은 것도 길고 뭐 늘어진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건데 여러 가닥으로 갈라진 모양을 또한 우리가 가닥가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닥가닥이라는 거는 또한 빳빳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해요. 물기도 그리고 풀기가 있는 그러한 물체의 거죽에 거의 말라서 그런 빳빳한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물기나 풀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날아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빳빳하게 느껴지는 거. 눈바닥은 원래 촉촉해야 되는데 그 눈바닥에 가닥가닥 말라붙었다. 그래서 어떤 물기라든가 풀기가 다 말라간 상태, 말라있는 상태를 가닥가닥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머리카락이 가닥가닥 할 때 그 가닥가닥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발음을 해보다 보니까는 재밌네요. 가닥가닥 가닥가닥 가닥가닥입니다. 그냥 가댁질이라는 말은 아이들이 서로 잡으려고 쫓고 이리저리 피해 달아나며 뛰노는 장난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해본 장난인데 마땅히 그 장난의 이름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 장난의 이름이 바로 가댁질인 거죠. 아이들은 물가에서 물장구와 가댁질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사실 뭐 놀이의 명칭도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잡으려고 하고 얘는 안 잡히려고 하고 막 뛰어가서 잡으려고 하고 얘는 쫓아가고 도망가고 뭐 그런 놀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댁질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혼자 강의를 듣는 공간이시면은 한번 발음해 보세요.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고유어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익숙하게 발음도 해보시고 가댁질이 그런 거구나. 나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가댁질을 하고 싶어. 여러분과 제가 만나서 가댁질을 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가댁질입니다. 가두리라는 말은 그렇죠. 어떤 물건가에 둘린 언저리를 말해요. 언저리. 이 상자가 있으면은 이 언저리를 바로 가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두리, 물건가에 둘린 언저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케이크 상자는 가두리가 예쁜 꽃무늬로 둘려 있었다. 그래서 가두리. 그다음 가든하다. 여러분 가든하다 하니까 거뜬하다라는 말도 조금 떠오르시지 않나요? 간편하거나 손쉽다. 그리고 마음이 역시 마찬가지로 좀 가벼운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실체적인 물체가 가볍거나 간편하거나 손쉬울 때도 우리가 가든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뭔가 짐이 많은 게 싫어서 좀 가든한 옷차림을 좀 했어 오늘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계절적으로 봄과 가을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이 옷차림이 가든하잖아요. 그렇죠? 뭐 안 걸쳐도 되니까. 그리고 마음이 가볍고 상쾌하다.
그래서 힘든 작업을 겨우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든했다. 고유어가 항상 고민이었는데 그래도 고유어 강의를 다 듣고 한 3번 정도 내가 보고 나니까 한결 마음이 가든해졌어. 가든하다, 가든하다. 마치 마음이 정원처럼 뭔가 개운해졌다라는 거죠. 정원, 가든. 그다음 가랑가랑이라는 말은 여러분 뭔가 액체예요, 액체. 액체가 많이 담기거나 고여있어 가장자리까지 찰 듯한 모양을 가랑가랑이라고 합니다. 화분마다 빗물이 가랑가랑 고여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흠뻑 내리면 그리고 이제 물을 많이 주고 나면은 이제 화분에 이렇게 물이 차잖아요. 근데 그 화분 경계까지 뭔가 물이 차 있을 때 가랑가랑 차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눈물이 눈에 가득 이렇게 뭔가 갠 모양을 또 가랑가랑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을 많이 마셔서 뱃속이 가득 찬 느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국물이 많은 모양을 또 가랑가랑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액체든 눈물이든 국물이든 혹은 물이 찬 느낌이든 다 액체입니다. 가랑가랑, 가랑가랑이에요. 그다음 또 가랑가랑이라는 거는 가르랑 가르랑의 준말로 우리가 목구멍에 가래등이 걸려 숨을 쉴 때 잡고 같이 작거리면서 뭔가 걸리적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을 또한 가랑가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숨이 거의 끊어질 듯하면서 가늘게 남아있는 소리나 그 모양을 또 가랑가랑 알타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랑가랑, 가랑가랑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랑가랑. 그다음에 가랑눈은 한방눈처럼 굉장히 아주 굵게 내리는 눈발을 말할까요? 아니면 얇게 작게 내리는 눈발을 말할까요? 잘게 내리는 눈, 잘게, 가랑눈, 가랑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랑비가 굉장히 얇게 내리는 비를 말하죠. 살살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가랑눈도 조금씩 잘게 내리는 눈을 말해요. 올겨울에는 가랑눈만 몇 번 내렸을 뿐 아직까지 눈다운 눈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점점 눈이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진짜 눈을 많이 맞았던 경험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뭐 겨울이라고 해도 눈이 많이는 오는 것 같지 않아요. 가랑눈, 가랑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가량 맞다. 가량 맞다. 어떤 느낌일까요? 맞다가 들어간 것 같아서 어떤 느낌을,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촐하지 못해서 뭔가 깨끗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뭔가 간단하기도 한 뭐 그런 느낌이죠. 조촐하지 못해서 뭔가 어울리지 않은 느낌. 뭔가 담당자의 가량 맞음에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라고 할 때 뭔가 자기 일을 원활하게 해내지 못하는 그 격에 맞지 않게 좀 단정하게 일을 해내지 못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량 맞다라는 거는 뭔가 제 격에 맞지 않다, 어울리지 않다를 의미합니다. 가량 맞다. 가래다. 가래다가 이제 뭔가 가르다와 비슷하다라고 연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맞서서 옳고 그름을 따지다. 따지다는 거죠. 철 모르는 애들을 데리고 따져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가래보았자. 야, 지금 다 지난 일이잖아. 지금 와서 그것을 가래해봤자 뭐 하겠어. 가래다. 따지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따지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꾸 따지는 사람이 계속 개입이 되면은 방해되거나 어떤 해로운 상황에 처하게도 되겠죠. 남의 일을 방해하거나 남을 해롭게 하다를 의미할 때 가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남의 일을 사사건건 가래는 거야? 왜 남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사사건건 방해하고 회방 놓고 해로운 상황으로 만드는 거야? 너 제발 가래지 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가래다. 너무 생소하시죠? 가래다, 따지다, 혹은 회방을 놓다는 의미입니다. 가루다, 우리가 가래다를 봤죠. 가루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나란히 하다. 나란히 하다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얘와 내가 맞선 상태에서 서로 이제 견줄만 하다라는 거죠. 맞서서 견주다, 가루다. 우리가 뭐가 떠오릅니까? 겨루다가 떠오르죠. 겨루다. 근데 가루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리대를 함께 나란히 하다. 이번에 임원의 최종 선거에서 그와 내가 가루었어. 그리고 맞서서 견주다. 결승에 오른 두 패가 오늘 승부를 가룰 것이다. 승부를 맞서서 한번 겨뤄볼 것이다. 견져볼 것이다. 라는 거고요. 가름하다라는 것도 여러분 고유어입니다. 별표 치겠습니다. 가름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표기를 잘 봐주시면 돼요. 가르다잖아요. 그래서 쪼개거나 나누어 따로따로 되게 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승부나 등수를 정하다라고 할 때도 가름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번 경기는 선수들의 투지가
승패를 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승부나 등수를 정하다, 가름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가름하다. 혹은 따로따로 나누다. 1번 뜻과 그리고 2번 뜻이 차이가 많죠. 그래서 비슷하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되게 하다. 그리고 뭔가를 정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가리사니도 별표하겠습니다. 기출된 적이 있죠. 가리사니는 사물을 판단할 만한 지각을 말해요. 사물을 분간해서 판단할 수 있는 실마리,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리사니가 서지 않는 모양이지? 왜 그런 결정을 하려고 해? 가리사니가 서지 않았어. 가리사니를 서게 해야 돼. 가리사니가 서다. 우리가 항상 사물을 분간해서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리사니가 서야겠죠. 가린스럽다라는 것은 달압고 인색하다, 부정적인 뜻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나 찌꺼기 따위가 있어서 조금 지저분하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순수하지 못하다, 그리고 인색하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달압고 인색하다, 달압다라는 말도 여러분 더 알아주세요. 지저분하다라는 하나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때 다 가지고 가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린스럽다라는 거는 달압다, 지저분하다, 뭐 인색하다, 뭐 그런 의미예요. 가린 주머니는 지금 한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낄 간자, 아낄 린자예요. 아낄 간. 아낄 간자인데 요 표시는 바로 원래 간인데 본음이 이렇게 본음이 아닌 다른 음으로 왔다라고 할 때 그것을 드러내주는 표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끼는 주머니예요. 혹은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주머니를 막 가리는 거야. 왜냐하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누가 뺏어갈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재물에 인색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입니다. 야, 걔는 너무 가린 주머니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가마통이라는 말은 한 가마에 들어가는 곡식의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가마니에 드는 곡식의 분량을 말하고요. 대개 대두 단말이 표준어가 되겠죠. 가마통 열성, 뭐 빈 가마니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가말다 별표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말다 바로 무엇일까요? 헤아려 처리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잘 헤아려 처리해온 일이 벽에 부딪혔다. 가말다. 정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가말다에서 가가 어떤 뜻을 가지고요. 말이 어떤 뜻을 가져가지고 이게 헤아리다, 뭐 처리하다 그런 뜻을 가집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한자도 아니고 그냥 가말다는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고요가 어렵습니다. 속담은 문장이고 여러 개의 단어의 조합이고 그 단어가 명백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뜻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얘는 그냥 가말다가 헤아려 처리하다예요. 여러분 가멸다 별표하겠습니다. 가멸다. 가멸다도 넉넉하고 많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멸다, 가말다 많이 헷갈려 하세요. 가말다라는 것은 헤아려 처리하다였죠. 가멸다라는 것은 뭔가 넉넉하고 많다. 이 나라로 하여금 굳센 나라가 되게 하고 그리고 이 백성으로 하여금 가면 그래서 지금 가면에서 리을 대신에 니은이라는 어미가 왔기 때문에 리을이라는 어간의 받침이 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면 백성이 되게 하고 그래서 굉장히 넉넉하고 풍부한 뭔가 백성이 되게 한다라는 의미죠. 가물이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몰래 혼자 차지하거나 흔적도 없이 먹어버리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가 동료들에게 암호를 돌려보내지 않고 그대로 가물여버렸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확 차지해버리는 거. 사실 제가 식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렸을 땐 더 많죠. 많이 먹을 게 없었으니까. 동생이 이제 학교 갔다 오기 전에 그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몰래 감춰놨다가 정말 확 가물였거든요. 혼자 확 차지하거나 흔적도 없이 먹어버렸거든요. 그 남이 보지 못하게 숨기다, 가물이다가 되겠습니다. 가무덥다라는 말도 별표 치겠습니다. 가무덥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일단 없다에 초점을 맞춰볼까요? 보이던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 착을 찾을 것이 감감하다. 못 찾겠는 거죠.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가뭇없는 집터 혹은 눈에 띄지 않게 감쪽 같을 때 우리가 가뭇없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토끼가 가뭇없게 사라졌다. 가뭇없다. 분명히 여기 책상 위에 있었는데 가뭇없게 사라졌네. 전혀 보이지 않게 감쪽같이 사라졌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뭇하다라는 거, 아까 가뭇 없다였죠. 가뭇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빛깔이 조금 감은 듯하다, 감다라는 것은 뭔가 밝고 검은 빛,
검긴 검은데 뭔가 쨍하게 검은 듯한 느낌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어쨌든 색깔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가뭇하다라는 것은 뭔가 검은색, 뭐 가무스름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뭇하다, 가무스름하다. 그다음에 뭐 가분하다, 가뿐하다, 뭔가 의미가 비슷하게 통하죠. 가볍다만 잡고 갈게요. 가볍다. 들기 좋을 정도로 실제로 어떤 짐이 가벼울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의 성향 자체가 가벼울 때, 그리고 몸의 상태가 가벼울 때, 그리고 마음의 부담이 없이 가볍고 편안하다. 마음이 한결 가분하다. 교회로 나오니까 마음이 한결 가분하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가붓하다. 가붓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분하다. 니은 받침. 그리고 가붓하다. 시옷 받침. 다 뭔가 가볍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가분하다. 가붓하다. 조금 가벼운 듯하다. 그다음 가살 별표할게요. 여러분 가살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 되바라진 구석이 있다라는 거. 뭔가 부정적인 성향이고 상태이죠. 말씨나 행동이 조촐하지 못하고 격에 어울리지 않고 보기에 뭐 되바라진 구석이 있다. 그래서 가살을 잘 피우는 사람을 우리가 가살쟁이라고 하고요. 뭐 되바라졌다라는 거죠. 순수하지 못하고 약간 단정하지 못한 그런 느낌. 우리가 가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가스러지다라는 거는요. 볼게요. 뭔가 짧은 털과 같은 것이 좀 거칠게 일어나 있는 상태. 그래서 뭔가 거칠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걸 잡을게요. 성질이 순하지 못하고 좀 거칠어지다를 의미할 때 가스러지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의 성격도 조금 가스러진 면이 있어요. 좀 거친 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 사람에게 누구나 가스러진 면이 있지 않을까요? 가스러지다. 뭔가 털이 빳빳하게 뭔가 일어나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순하지 못하고 좀 거칠어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가스러지고 변덕스럽다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럼 가시는 뭘까요? 가시. 가시는 음식물에 생긴 구더기. 가시도 못 먹고 구더기도 못 먹죠. 그래서 고추장에 가시가 났다. 가시는 바로 뭐를 말할까요? 가시는 우리가 날카롭게 쏘아보는 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시와 같이 뾰족하게 쳐다보는 눈을 우리가 가시눈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내 말이 비유에 거슬렸는지 그는 가시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가시눈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다음 가시버시는 바로 뭐를 말해요? 가시버시는 부부를 말하죠. 뭔가 남편과 아내와 남편을 뭐 우리가 좀 낮잡아서 뭐 되게 교양 있게 높여 부르는 말은 아니고요. 가시버시 부부를 말합니다. 가위춤은 옛날에 우리나라의 어떤 가수가 많이 추던 춤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가위춤을 이제 추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이 가위춤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엿장수가 이렇게 가위로 벌렸다 오므렸다 하는 일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이렇게 옛날에 그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나와가지고 막 가위란 노래 부르면서 막 열정적으로 췄던 것도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가위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엿장수가 이렇게 가위질을 막 하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가위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가장이가 바로 뭐예요? 나뭇가지의 몸체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이에 붙은 나뭇잎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잎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가지를 그냥 말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가장이. 가재기는요. 물건을 말하는데 굉장히 아주 단단하고 야무지게 만든 물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무지지 못하게 만든 물건을 우리가 가재기라고 합니다. 야, 이런 가재기는 사면 안 돼. 그 가재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가재기. 그다음에 가직하다라는 말은 뭔가 가까움직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가까움직하다 뭔가 가까이 있다를 의미해서 가깝다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직한 거를 슈퍼가 하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가축은 뭐를 말할까요? 우리가 말하는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품이나 몸 따위를 알뜰하게 매만지는 것을 우리가 가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수를 하고 얼굴을 이렇게 매만지는 거죠. 말끔하게 하는 거죠. 로션도 좀 바르고 이렇게 뭔가 좀 정돈하는 거, 그걸 가축이라고 해요. 세수를 하고 얼굴 가축을 한 뒤에 옷을 차려입었다 할 때 가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가치작. 뭔가를 흉내내는 표현 같은데, 그쵸? 조금 거추장스럽게 여기저기 자꾸 거치거나 닿는 것을 말합니다.
뭔가 매끄럽게 쭉 빠져나가면 좋겠는데 여기저기 막 닿는 모양을 가치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또 다르게 뜻할 때는 뭔가 매끄럽게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자꾸 닿는다라는 것 자체는 방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조금 거추장스러워서 거슬리거나 자꾸 방해가 되는 모양을 역시 가치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첫 번째로 보고 계신 분들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런데 미진하게 바닥에 뭔가 깔려 있어요. 또 쌓고 또 쌓으시면은 가치작 뭔가 막 뭐 지나가는데 뭔가 막 닿고 거추장스럽게 뭔가 그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야? 어떤 일에 그래서 방해가 되고 원활하지 못한 거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옵니다. 그다음 가탈 여러분 별표하겠습니다. 가탈은 뭐냐면은 일이 순조롭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걸 말해요. 방해만 가지고 갈게요. 까다롭게 구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 가탈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방해를 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가탈을 부리다라는 것은 까다롭게 군다. 우리가 까탈스럽다라고도 이제 하잖아요. 근데 까탈보다 조금 약간 말이 가탈스럽다예요. 거기서 나온 가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너 왜 그렇게 까탈스럽게 굴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가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해하는 조건, 그리고 까다롭게 구는 일을 말합니다. 국어 고득점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가풀막은 뭘까요? 가풀막. 전혀 연상이 안 되죠, 여러분. 아주 가파르게 비탈진 곳을 말해요. 가짜밖에 동일성이 없네요. 굉장히 가파르게 비탈진 곳, 그래서 막 구를 수밖에 없는 곳, 뭐 가풀막입니다. 그래서 가풀막을 기어오르다. 내가 가풀막에서 심하게 넘어졌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가풀막지다, 가풀막의 뜻을 아신다고 한다면은 연상하실 수 있습니다. 땅바닥이 가파르게 비탈져 있다. 눈앞이 아찔하여 어지럽다. 우리가 뭔가 가파르게 비탈져 있는 곳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험성을 좀 생각하게 하죠. 위험한 상황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눈앞이 아찔하고 어지러울 수 있겠죠. 가풀막진, 고개를 넘다. 가풀막을 외웠으니까 가풀막진을 이제 아실 거예요. 앉았다 일어날 때 가풀막지는 것이 아무래도 빈혈인가 보다. 가풀막진다. 어지럽다라는 거죠. 각다분하다 별표하겠습니다. 각다분하다는 뭐냐면은 힘들고 고되다라는 것을 말하죠. 와, 딱 우리다, 그쵸? 근데 여러분 삶이 지금 뭐 수험생이라서만 각다분한 건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다 각다분합니다. 다 힘들어요. 수험생도 힘들고, 뭐 나름대로 4살짜리 꼬마도 힘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임용이 돼서 어딘가에서 일을 할 때도 뭐 수월함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각다분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각다분하다는 어렵고 힘들다를 의미합니다. 각다기는요, 곤충을 말하는데, 뭔가 모기와 비슷하지만, 뭐 깍다구라고 뭐 이렇게 많이 발음 좀 세게도 하셨던 것 같아요. 각다기고요. 크기는 더 큽니다. 근데 이제 모기가 남의 것을 뜯어먹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남의 것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을 이렇게 곤충의 이름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아우, 그놈은 그냥 각더기 같은 놈이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각성바지는 뭐냐면 이게 한자와 고요의 결합인데요. 각성바지, 성이 각각으로 정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다른 형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 성을 따라오기 때문에 각성이라는 것은 성을 따로 가지고 왔다. 그래서 아버지는 다른 형제를 말하고요. 가가비 자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형제는 각성바지야. 혹은 성이 각각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은 비록 다르지만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른 거죠. 형 동생하며 지낸다라고 할 때 각성바지 그리고 가가비 자식이라고도 하죠. 간나위, 간사한 짓을 하는 사람 말이에요. 간사위 하면 외우기 쉬웠을 텐데 간나위입니다. 간나위. 그래서 간사한 사람이나 간사한 짓을 낮잡아 이르는 말을 우리가 간나위라고 하는데 근데 윗사람들에게 간나위를 치며 돌아다녔다. 그래서 간사한 짓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냥 간대로는 말은 무엇일까요? 순대에 간이 있게 말하시죠. 그치? 그 간을 뭐 쉽게 먹을 수 있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쵸? 주로 뒤에 이제 부정어가 올려서 그리 쉽사리 그치진 않겠다. 그래서 부정어와 이제 어울리는 건데 우리가 순대보다 간을 먹기가 더 힘들죠. 간대로 어쨌든 간대로 쉽게 뭐뭐하지 않겠다. 쉽게 뭐뭐하지 않다. 아니다, 않다와 어울려서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간대로. 그 다음 표현 볼게요. 간동하다.
이 동자에서 받는 어떤 느낌이 있을 거예요. 간동하다, 간동하다 라고 할 때 뭔가 단출하고 잘 정돈되어 있다. 여러분 단촐하다 비표준어고요. 단출하다가 맞죠? 뭔가 식구가 뭐 많거나 그러지 않을 때 우리가 단촐하다라고 많이 말하는데 틀린 말이고요. 출이 맞고요. 뭔가 간동하다, 뭔가 깨끗하게 정돈된 느낌으로 단출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간동하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옷차림이 간동하다. 간살쟁이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간사스럽게 몹시 아양을 떠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살쟁이가 그냥 어찌나 간사를 떨던지 뭐 아양을 떨던지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간사스럽게 아양을 떠는 사람을 말해요. 간정은요. 소란스럽던 일이나 앓던 병따위가 가라앉다. 뭔가 한자로 해석을 하고 싶은 느낌이 많아요. 단어가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근데 한자가 아닙니다. 그냥 간정은 이런 뜻이에요. 가라앉아 진정된다. 간정. 뭐 진정되다라는 말 많이 쓰기도 하는데 그의 발작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간정되었다. 진정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간종그리다라는 말은 바로 무엇일까요? 흐트러진 일이나 물건을 가닥가닥 가리고 골라서 가지런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간정하다. 그리고 앞에서 간살쟁이 간동하다. 여러분 바로 앞에 본 것들도 생각이 안 나죠. 간동하다 정돈되다. 간살쟁이 아양을 떠는 사람. 그리고 간정은 뭔가 가라앉다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간종그리다라는 거는 흐트러진 일이나 물건을 가닥가닥 가리고 골라서 가지런하게 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런하게 하다, 뭐 정리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고 간종그리다라는 말을 많이 안 쓰죠. 사실 좀 슬픈 일이에요. 고유어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원래부터 있었던 말이고 애초부터 있었던 말이고 우리 말에만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한자어로 너무나 많은 말들이 대체가 되다 보니까는 더 이상 고유어로 쓰지 않고 이제 한자어만 많이 쓰는 거죠. 책상 위 서류들을 간종 그렸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서류들을 뭐 분류하고 뭐 정리하고 뭐 가지런하게 하는 것을 간종그리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간지다, 간지다. 끊어질 듯하다. 뭔가 붙은 데가 있는데 굉장히 가늘고 약해서 이렇게 끊어질 듯하다라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노래를 우리가 말할 때 특히 트로트 있잖아요. 근데 막 끊어질 듯 하다가 막 갑자기 세게 가고 막 갑자기 막 끊어질 듯 작고 얇게 부르다가 갑자기 막 액센트를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간드러진 멋이 있다 할 때 간직에 넘어가는 노랫가락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간지다 기억해 주시고요. 간직이라는 말이 그냥 고유어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한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간직이 맞아요. 그래서 물건 따위를 어떤 장소에 잘 간수하여 두다, 생각이나 기억 따위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다를 의미할 때 간직이라고 합니다. 간임은요. 우리가 뭐 안간힘이라는 말로도 막 쓰이기도 하는데 숨 쉬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고통을 견디려고 애쓰는 힘을 우리가 간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간임이 고유어거든요. 아무리 간임을 써도 바위를 움직일 수가 없어. 간임은 막 고통을 참는 어떤 힘을 말합니다. 애쓰는 힘을 말해요. 어떤 것을 해내려는 힘을 우리가 간임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고유어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간임을 내어서 간임을 발휘해서 고유어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다 날아가는 느낌이니까. 싸우면 돼요. 싸우면. 갈개꾼이라는 거는 당나무의 껍질을 벗기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인데 뭔가 회방을 놓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해요. 발음 한번 해볼까요? 갈갱갈갱하다. 갈갱갈갱하다. 뭔가 갈갱갈갱하다라고 할 때 갈갱갈갱할 때 뭔가 힘이 굉장히 실리진 않아요. 얼굴이 파리하고 몸이 여인 듯해서 단단하고 여인 듯하나 단단하고 구생기상이 있다. 그래서 갈갱갈갱하다 이렇게 읽은 것이 아니라 갈갱하다. 뭔가 되게 약하고 파리해 보이지만 뭔가 단단한 구석도 있는 거예요. 삼순이는 갈갱갈갱하게 생겼다. 참 힘든 느낌이다. 그렇죠? 뭔가 파리하고 야위고 뭔가 약한 듯한 느낌도 있지만 그 안에 보기와 다르게 뭔가 단단한 느낌도 있을 때 굳센 기상이 있을 때 우리가 갈갱갈갱하다. 그러니까는
외양은 굉장히 약해 말랐어요. 그런데 뭐 말을 해보거나 그의 행동거지를 봤더니 뭐 되게 당당하고 야무진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아우 걔가 그래도 갈강갈강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갈강갈강하다가 아니라 갈강갈강해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갈래다라는 거는 지금 갈래가 이렇게 뭔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혼란한 거죠. 한 가지의 길이 아니라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다. 정신이 갈래다. 그래서 섞갈려서 막 바른 길을 찾기 어렵게 되다. 왔다 갔다 하다. 갈래다. 뭐가 갈래다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명사가 아니죠. 근데 이제 뭔가 걷잡을 수가 뭔가 혼란스럽다. 한 가지 방향으로 딱 정해진 바가 없어서 혼란스럽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마들다라는 거는 뭐냐면 서로 번갈아 들다라는 거죠. 낮과 밤이 갈마들다. 번갈아 들다를 의미하는 말로서 갈마들다라고 합니다. 갈마바람은 갈바람과 맞바람이 섞인 말인데 우리가 뱃사람들은 이제 바람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바람에 이제 그대로 용어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서쪽에서 부는 바람을 우리가 갈바람이라고 하고요. 남쪽에서 부는 바람을 맞바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서남풍을 갈바람과 맞바람을 따서 우리가 갈마바람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마보다는 바로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양쪽을 번갈아 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이렇게 번갈아 보는 것을 갈마 보는 거죠. 그는 거기에서 까닭도 없이 두 사람을 갈마 보았다, 번갈아 보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래도 예문과 함께 보면 조금 더 그래도 감이 오시죠? 갈매라는 것은 색깔을 의미하는데 어떤 색깔일까요? 여러분 쫙 볼게요. 우리가 짙은 초록색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매색 하면은 초록색을 의미해요. 초록색. 짙은 초록빛을 의미하고요. 갈매빛이라고도 하죠. 갈무리라는 것은 옛날에 그 마지막 모의고사 형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집을 갈무리라고 했었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갈무리 별표하겠습니다. 잘 정돈하거나 간수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일을 끝맺는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일이 매끄럽게 갈무리 되다 이번 뜻으로 더 많이 쓰이는데요. 겨울 동안 갈무리했던 나무를 팔러 읍내로 나왔다. 그래서 잘 정돈하고 잘 간수해왔던 그런 나무를 팔러 읍내로 나왔다라는 뜻이겠죠. 그다음 갈바람은 어떤 바람일까요, 여러분? 가을바람의 준말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전에 이제 갈마바람을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갈바람은 또 뱃사람들의 말로 서풍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다음 갈붙이다라는 거는 이 갈을 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 남을 헐뜯어 사이가 벌어지게 하다를 의미할 때 우리가 갈붙이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있을 때 뭔가 갈이라는 뭔가 부정적인 것이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 헐뜯는 거, 사이가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갈붙이다. 갈아들이다라는 것은 갈다와 들이다가 이제 합하여진 말인데, 그래서 전부터 있던 사람 물건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 물건을 새롭게 들이는 것을 우리가 갈아들이다 혹은 갈아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입자를 이번에 바꿨다라고 할 때 세입자를 갈아들였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얼추 이제 의미가 조금 연결되긴 합니다. 다행이에요. 갈음 별표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바꿔 대신한다라고 할 때 갈음으로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갈음이다. 물론 발음은 우리가 리을이 여기 와서 앉기 때문에 갈음으로 되지만 쓸 때 인사말을 가름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말을 가름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할 수 있죠. 그리고 일한 뒤나 외출할 때 갈아입는 옷, 대신해서 입는 옷, 뭐 바꿔 입는 옷을 의미할 때 가름 옷이라고 합니다. 인사말로 인사말을 가름합니다. 갈음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다음 가름질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연장을 나리석에 가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는 행동을 우리가 가름질이라고 하기 때문에 나리석에 가는 거. 그다음 갈치잠, 새우잠이 한번 공무원주기 문제가 나왔었죠. 갈치잠은 바로 무엇일까요? 갈치잠도 그렇게 썩 편안하게 자는 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좁은 방에서 여럿이 모로 끼어 자는 잠을 우리가 갈치잠이라고 합니다. 갈치가 이렇게 통통한 생선이 아니죠. 얇은 생선이기 때문에 비좁은 방에서 여럿이 모로 끼어 자는 잠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선의 한 구석에서 10명도 더 넘는 사람들이 갈치잠을 자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감다, 이거 색깔을 말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석탄의 빛깔과 같이 다소 밝고 짙은 것을 우리가 간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뭐 석탄 빛깔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약간 검은 빛인데 굉장히 밝은 빛, 그리고 짙은 빛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감대사납다라는 걸 별표하겠습니다. 여러분 감대사납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납다라는 뜻 그대로 가져올게요. 그리고 감대, 억세다. 그리고 사납다. 김치는 감대사납기로 이 골목에서 유명하다. 그리고 험하고 거칠다, 사납다라는 의미만 가져오셔도 의미가 얼추 연결됩니다. 무언가 감대사나운 고장이야. 그다음 간발이 여러분 얘도 기출되어 있죠. 간발이라는 말은 약삭 빠르게 달라붙는 사람을 우리가 간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속 계산은 굉장히 빠른 사람을 의미하죠. 그래서 입속을 노리고 약삭 빠르게 달라붙는 사람을 간발이라고 합니다. 그 주변에는 깡패나 간발이만 득실거린다라고 할 때 간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 간발은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발을 감는 거죠. 그래서 버선이나 양말 대신 발에 감는 좁고 긴 무명천을 말해요. 그래서 발 감개를 한 차림새를 말합니다. 그래서 발을 감다인데 여기 지금 관형사 전성어미가 뭐 감은 발과 같이 나타나지 않아서 생략된 형태잖아요. 그래서 간발도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비통사적 합성어 간발. 뜻도 생각해 주시고요. 비통사적 합성어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감숭하다, 뭔가 감숭하다 어떤 뜻을 말할까요? 우리가 감숭하다라는 것은 가무스름하다. 털이 검은 빛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드물게 나서 뭔가 가무스름한 그런 느낌을 줄 때, 그러니까 막내가 이제 뭔가 털이 그 수염이죠. 수염이 조금씩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감숭하다, 뭔가 털이 조금 나가지고 거무스름한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가 감숭하다와 같은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감숭하다, 감숭하다, 감숭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감실감실도 우리가 시험에 한번 나왔죠. 감실감실은 바로 무엇입니까? 먼 곳에서 자꾸 아련풋하게 움직이는 모양을 감실감실이라고 합니다. 줄 끊긴 연이죠. 줄 끊긴 연. 줄 끊긴 연이 저 멀리 감실감실 사라져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줄 끊긴 연이 저 멀리 감실감실 사라져간다. 그리고 군데군데 약간 가무스름한 모양을 의미할 때도 우리가 감실감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앞에 뜻이 더 많이 쓰이죠. 먼 곳에서 자꾸 아련풋하게 뭐 움직이는 모양, 혹은 뭔가 약간 뭔가 가무스름한 모양을 의미할 때 감실감실, 뭔가 멀리서 보는 그런 형태를 의미할 때 감실감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감 잡히다라는 것은 감 잡았어가 아니라 여러분 약점을 잡히다라는 거예요. 남과 시비를 다툴 때 약점을 잡히는 것을 감 잡히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이 약점의 의미로 쓰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가 가만히 있는 것은 상대에게 감 잡혔기 때문이야. 약점을 잡혔기 때문이야. 내가 그에게 감 잡혔기 때문에 그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할 때 감 잡히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감치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뭔가 계속 사라지지 않아. 계속 감돌 때. 어떤 맛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맛이 자꾸 생각이 나. 오늘은 그걸 꼭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항상. 저는 이제 항상 먹고 싶은 음식이 매일매일 있거든요. 항상 이제 감치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뭐 특별하게 먹고 싶은 음식이 항상 없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계속 감도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 어떤 일, 어떤 느낌 등이 눈앞이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감돌 때, 그리고 음식 맛이 맛깔스러워서 계속 당길 때도 감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감치다. 그다음 감탕은 뭐를 말할까요, 여러분? 접착제를 말합니다. 옛날에 이제 뭔가 화학적 접착제가 많이 없었던 시절에는 아귀와 송진을 끓여서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몹시 질퍽질퍽한 진흙, 뭔가 끈적끈적한 느낌이 다 있네요. 그것을 감탕이라고 봅니다. 그다음 감투밥은 어떤 밥을 말할까요? 여기서 밥인데 어떻게 주는 밥을 우리가 감투밥이라고 할까요? 수북하게 담은 밥, 아주 수북하게, 아주 많이 담은 밥을 우리가 감투밥이라고 해요. 식탁에는 하얀 쌀밥을 꾹꾹 눌러 담은 감투밥과 소박한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다라고 해서 꾹꾹 눌러 담은 아주 수북하게 담은 밥을 감투밥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항상 뭐 순수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먹으라고 하죠. 그래서 밥 공기에 반만 먹으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밥이 아니라 아주 수북하게 담은 밥을 말해요. 그다음 감풀은 뭐를 말할까요? 모래 벌판. 썰물 때만 나오는 넓은 그런 모래 벌판을 우리가 감풀이라고 합니다. 감풀.
깝치다라고 우리 많이 해요. "너 깝치지 마라."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원래 깝치다가 아니라 갑치다인데요. 뭔가 귀찮게 하는 거, 뭐 조르는 거 뭐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자꾸 "갑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할 때 갑치다 여러분이 아는 그 갑치다의 의미랑 유사하죠? 갑모라는 것은 뭔가 도자기 같은 거 만들 때 그릇 같은 거 만들 때 돌림판의 밑구멍에 끼우는 고리를 말합니다. 갑발기는 뭐를 말할까요? 박다. 이 박다가 여러분이 아는 박다라는 의미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날이 막 밝을 무렵을 말해요. 그래서 그녀는 새벽 갓발기에 집을 나섰다. 이렇게 갓 밝아오는 때에 집을 나섰다라는 그런 의미죠. 강동강동 어떤 것을 흉내내는 말인데요. 가볍게 계속해서 뛰는 모양, 뭐 짧은 다리로 뭔가 아이가 뛰는 모양을 흉내낼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아이가 나뭇가지에 걸린 풍선을 잡으려고 강동강동 뛰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채신 없이 막 행동되는 모양이에요. 막 이제 계속해서 뛰는 그 모양 자체가 굉장히 뭐 채신머리 있는 그런 모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채신 없이 행동하는 모양, 체면도 없이 강동강동 뛰었다. 이렇게 강동 이렇게 뛰는 걸까요? 예. 받다가 뭐예요? 받다가 뭔가 물기도 없고 뭔가 이게 쪼들리거나 뭔가 쪼그라든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강받다라는 말은 강은 또 강조하는 말이니까는 야박하고 인색하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강받은 사람이다. 뭔가 야박하고 인색해요. 뭔가 물기가 풍부한, 뭔가 여유로운 그런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받다라는 것은 야박하고 인색하다. 그다음 강샘은 뭐를 말해요? 질투를 말합니다. 질투. 강샘을 부리다. 질투를 말해요. 강샘 질투. 강수의 바람은 어떤 바람을 말할까요? 그냥 가을에 부는 동풍을 말합니다. 첫가을에 부는 동풍, 강소풍이라고도 하죠. 강정 아시죠? 강정은 여러분 고유어로서 우리 그 한과의 하나의 종류이죠. 쌀가루로 만든 과자의 하나로 볶은 콩 따위를 되직한 물엿에 버무려 만든 과자로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할머니 댁에 가면 많이 먹을 수 있는 과자였는데 요즘에 한과를 옛날처럼 많이 먹지 않죠. 그래서 좀 잘 볼 수 없는 과자입니다. 강정이고요. 강파르다는 바로 무엇일까요? 강파르다. 이거는 뭔가 몸이 야위고 파리해요. 그의 몸은 너무 강팔라. 몸이 야위고 파리해요. 근데 이런 이미지를 막 갖고 싶어요. 제가 굉장히 추구하는 이미지입니다. 근데 절대 안 생긴 이미지예요. 몸이 얇고 파리하다. 이렇게 침착하지 못하고 가볍게 채신 없이 행동하는 모양. 사수의 성질이 그냥 강팔라. 그냥 파르르 하는 거죠. 파르르 하는 거.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 그렇죠. 인정이 메마르고 야박하다. 인심이 작고 강팔라가 없이 비탈지다, 강파르다와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군무원 국어는 군무원 제국이 정답입니다. 갓파치는 바로 뭐를 말해요? 옛날에 그 가죽 지갑을 내던 브랜드로도 있었어요. 갓파치 영어로 GA PP 이렇게 해서 갓파치가 있었는데 옛날에 그 가죽으로 뭔가를 만드는 사람을 우리가 갓파치라고 했습니다. 가죽신을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던 사람이었고 천문신문이었던 갓파치들을 많은 차별을 받았다. 갓은 그러므로 가죽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갓에서 좀난다. 가죽을 의미합니다. 개골은 바로 뭐랄까요? 개골은 까닭없이 내는 화를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모든 화에 다 까닭 있는 건 아니에요. 이유가 없을 때도 많아요. 스스로가 지금 되게 화가 나, 성이 나. 근데 이 성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까닭없이 내는 성을 말하는 거죠. 그 나이 먹고 개굴 내지 말게. 그 나이 먹고 그렇게 화를 내지 말게. 성을 내지 말게. 사실 저는 세상에서 이렇게 화를 안 내는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요. 저는 화가 많아요. 때때로 막 일이 되지 않으면 화가 나기도 하는데 간혹은 어쩔 때는 까닭 없이 화가 나기도 하거든요. 개골입니다. 개골. 개골창은 그 성과 관련된 말이 아니라 그 화가와 관련된 말이 아니라 수채라는 것은 그 안쪽에서 바깥으로 이제 뭔가 물을 흘려보낼 때 그 나오는 것을 그 수채라고 하죠. 수채의 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을 개골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골창을 건너뛰어 방죽으로 올라가다. 개구멍 바지라는 것은 옛날에 그 돈이 없던 사람들은 가난했던 사람들은 아이를 키울 수 없으면은 이렇게 부잣집에 이렇게 개구멍으로 이렇게 들이미는 거예요. 그리고 대문 밖에 이렇게 버리고 가는 거죠. 그렇게 키운 아이를 우리가 개구멍 바지라고 합니다. 집은 영감이 본체를 안 하니까 아이를 낳는 대로 개구멍 바지로 넣어주고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버리는 거죠. 아니면 잘 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잣집에 갖다 두는 거, 그걸 개구멍 바지라고 합니다. 개맹이라는 말, 발음이 굉장히 재밌어요. 개맹이라는 거는
부정적인 말과 주로 함께 쓰입니다. 똘똘함을 의미해요. 똘똘함. 아우, 야, 걔가 그냥 개맹이가 없어, 얘가 개맹이가. 개맹이 없는 얼굴이야. 개맹이 없는 얼굴. 그러니까 개맹이 자체는 똘똘하다를 의미해요. 약간 맹이라는 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똘똘함을 의미합니다. 그다음 개부심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아우, 그냥 부심이 걔가 굉장히 개부심을 부려 막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장마로 이제 굉장히 물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동안 쉬었다가 다시 퍼붓는 비, 다시 퍼붓는 비가 이렇게 검은 어떤 그 흙을 막 다 뭔가 부셔내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 그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뭔가 큰 비가 뭔가 판을 다 지금 뭔가 쓸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온 뜻으로 아주 새로워지거나 새롭게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새로워지는 거죠. 비가 갑자기 팍 내려가지고 기존에 있던 흙을 다 이렇게 막 떠내려가게 하는 거. 그런 뜻으로 뭔가가 다 새롭게 되는 것을 개부심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개사망, 사망 뭐 죽다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개사망이라는 거는 뜻밖의 재수 좋은 일이 생겨 이득을 보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뭐 굉장히 좋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조로 이르는 거죠. 비난조로 개사망. 그 집이야 뭐 이번에 그 사건으로 개사망을 뭐 이루었지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개사망. 개소리 괴소리는 말을 무엇을 말합니까? 한 단어고요. 개소리, dog. 그다음에 괴는 cat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소리 고양이 소리죠. 개 짖는 소리, 고양이 우는 소리. 조리 없이 되는 대로 마구 짓거리는 말을 약간 낮추어 부르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서 개소리 개소리 짓거리다. 뭔가 사람다운 말소리가 아니라 뭔가 맥락도 없고 논리도 없고 그냥 마구 짓거리는 말을 속되게 이를 때 우리가 개소리 개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개어귀인데 어딘가로 흘러가는 것이 어떤 길목 어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물 냇물이 좀 더 큰 물이죠. 바다나 호수로 들어가는 어귀를 개어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매년 범람하는 하천을 개어귀로 곧장 빠지게 공사를 할 예정이다. 개차반은 여러분 고유어고요.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개차반이라는 것은 개가 먹는 음식인 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행이 굉장히 더러운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아우, 말도마 말도마. 그는 성질이 개차반이야. 그는 개차반이야.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죠. 개코쥐코. 개코쥐코는 뭐를 말할까요, 여러분? 이러쿵 저러쿵 하는 모양이에요. 쓸데없다라는 거죠. 뭔가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서 불필요하게 쓸데없다라는 그런 뜻이 연상이 되시죠. 그래서 개코쥐코라는 거는 이러쿵 저러쿵 쓸데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개코쥐코 뭐라고 하지 마. 네가 끼어들 게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개평은 바로 뭐를 말해요? 우리가 남이 가지게 된 몫에서 조금 얻어가지는 공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름이나 내기를 할 때 이제 남이 다 가져가는 건데 거기서 조금 얻어가는 거예요. 뭔가 보너스 쪽으로 이제 뭔가 가져오는 거. 그것을 바로 개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객적다, 겸연적다 같은 뜻이죠. 여러분 쓸데없고 싱겁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객적은 소리. 그다음 객이, 여러분 객이는 우리가 표준어교 중에 나오는 말로 객이, 교기 둘 다 표준어이죠. 복수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객이, 교기는 뽐내는 태도를 말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유어 이렇게 충분하게 봐주시면은 우리가 표준어 규정 이미 공부를 하고 오셨겠지만 그 표준어 규정에서 고유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말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뭐 표준어에 대한 접근보다는 정말 아예 접근이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익숙해지실 거예요. 객이, 교기 둘 다 복수 표준어로 우리가 봤던 부분들입니다. 거늑하다. 뭔가 어감 자체가 어때요? 느긋하다라는 느낌이 있죠? 횡재수의 뱃속이 거늑하다. 느긋하다, 거늑하다. 거니채다라는 말은 뭔가 채는 거야. 눈치를 채듯 어떤 일의 상황이나 분위기를 짐작해서 눈치채다. 거니채다, 눈치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니채다, 눈치채다. 거래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거래하면은 뭔가 아이가 올 것 같고 뭔가 한자로 해석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시지만 느리게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2시간이나 잡담으로 거래를 했다. 매우 느리게 뭔가 움직였다. 까닭없이 지체하다를 의미합니다. 저도 이제 아침 시간에 빨리빨리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거래를 할 때가 있어요. 뭔가 느리게 까닭없이 뭔가 굉장히 행동이 느리게 진행이 돼서 나중에 고생할 때가 있거든요. 거래를 하다 이제 거래를.
거루는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룻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룻배라고도 하기 때문에 거루가 거기서 나온 말이고요. 돛이 없는 작은 배를 의미합니다. 그다음 거멀못은 뭔가를 이렇게 겹쳐서 박는 못을 말하는데 나무나 그릇 따위에 터지거나 벌어진 곳이나 벌어질 염려가 있는 곳에 거멀장처럼 겹쳐서 박는 못을 우리가 거멀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뭉뚱뭉뚱한 통나무를 빽빽이 잇대 놓고 뭔가 단단하게 박고자 거멀못을 치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거멀장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거멀장이 나오면서 거멀못의 뜻이 명백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구나 나무 그릇에 사계를 맞춘 모서리에 걸쳐대는 어떤 쇠조각을 말합니다. 혹은 벌어지지 못하게 연결하는 일을 거멀장, 거멀못, 거멀장, 거멀못은 뭔가 벌어지거나 그러는 사태를 대비해서 좀 단단하게 뭔가 장치할 때 나오는 말이다. 거멀장, 거멀못 둘 다 그러하다. 거방지다 별표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방지다. 우리가 몸집이 크다, 혹은 무게가 있다, 혹은 매우 푸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걸판지다, 뭐 거방지다 둘 다 복수 표준어인데 몸집이 크거나 뭔가 무게가 있고 뭔가 푸짐하다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방진 허우대, 몸집이 크다. 거방지게 사람들을 쫙 훑어보았다. 점잖고 좀 무게가 있는 느낌으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거방지게 놀다. 아우 매우 푸지게 놀다라는 뜻이겠죠. 가볍다, 가볍다 떠오르시죠? 마찬가지로 무게가 적다, 낮거나 적다, 그리고 심하지 않다, 뭐 경솔하다, 경쾌하다 모두 가볍다와 비슷하게 의미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공부 한번 그래도 해두시면 가볍다와 유사한 뜻으로 간다라는 것만 익혀두시면은 뜻이 굉장히 많지만 대충의 느낌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거불지다. 이건 모르죠. 그쵸? 뭔가 툭 비어져 나온 거예요. 둥글고 두두룩하게 뭐 엉덩이, 뭐 배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쵸? 해마다 앞으로 쭉 거불지는 장인님의 아랫배를 불리기 위하여 거불진다. 뭔가 툭 튀어나오다. 뭐 엉덩이도 튀어나올 수가 있겠고 배도 튀어나올 수가 있겠고 옆구리도 튀어나올 수 있겠죠. 거불지다. 거붓하다라는 거는 가벼운 듯하다. 즉 가벼운, 가볍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가볍다, 가볍다, 거붓하다 볼도 가볍다, 무겁지 않다라는 느낌이죠. 보기에는 거붓한 짐이었으나 들어보니 꽤 무거웠다. 그다음 거수기라는 것은 어떤 주체 있게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시키는 대로 손을 드는 사람. 회의 같은 데서 손을 들어서 이제 뭔가 가부를 결정을 할 때 의견을 가지고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시키는 대로 손을 드는 사람을 낮잡아 이를 때 아우 그냥 국익에 상관없이 그냥 거수기 노릇만 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주견 없이 막 이렇게 손만 드는 사람을 거수기라고 하죠. 고유어입니다. 거스럼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잡스럽게 튀어나온 부분을 말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손발톱 뒤에 살껍질이라든가 나무의 결 따위가 얇게 터져 일어난 부분을 거스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자가 이렇게 매끄럽지 아니하고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벗겨진 부분이 있는 거, 나뭇결이 살아있는 부분이 있는 거, 거스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기계 부품을 자르거나 제품이 아직 그대로 붙어있는 쇠밥, 쇠를 일단 다 깎아내는 것이 맞는 건데 그 쇠밥이 약간 남아있을 때 거스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판자 거스럼이 그리고 파이프의 거스럼이와 같은 표현에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거슴츠레하다, 뭐 개슴츠레하다, 둘 다 복수 표준어이죠. 뭔가 흐리멍덩하다, 거의 감길 듯하다, 다 아시는 표현이에요. 거우다, 전혀 예측하지 못하시겠죠. 성나게 하다, 찝쩍거려서 성나게 하다, 어머니의 성미를 거웠다, 내 성미를 거우지 마, 나 건들지 마라는 거죠. 거우다. 거울지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반영해서 비추다라는 것이거든요. 대비치어 보이다. 그가 지내온 험난한 한평생이 그의 말시에 거울져 보였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나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보여요. 이제 유복하게 살았는가, 굉장히 힘들게 살았는가, 굉장히 교양 있게 살았는가, 아니면 굉장히 약간 속되게 천하게 살았는가, 뭐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 것을 거울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거울지다. 거장치다라는 말은 바로 무엇일까요? 거들먹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북선 군대가 거장치고 다닌다는 세상에 무섭지도 않으냐? 뭔가 막 거들먹거리고 뭔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괴롭히는 것을 거장치다라고 합니다. 거장치다. 거추 없다. 뭐가 없어요? 거추가 없대요. 즉 하는 짓이 어울리지 않고 뭔가 싱겁다. 뭔가 격에 맞지도 않고 싱겁고 별거 없다라는 거죠.
거추없어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서곤 했다. 그래서 울타리 너머로 그 집을 기웃거리기도 했으나 매번 그러기도 뭔가 싱겁고 뭐 어울리지도 않고 마땅히 그럴 만한 이유도 없고 그래 거추 없어서 그냥 돌아섰다라는 거죠. 거춤거춤 어떤 것을 흉내내는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오늘따라 이렇게 안 되냐? 이를 대강대강 하는 모양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님이 갑자기 들이닥쳐 우선 지저분한 방부터 거춤거춤 그냥 대강대강 치웠다. 여기저기 대강대강 거쳐 가는 모양. 그 넓은 공장을 그냥 거춤거춤은 대강대강 그냥 거춤거춤 보았다라는 거죠. 거칫하다, 거칠다라는 느낌이 있죠. 살갗이나 털 따위가 여이거나 메말라 윤기가 없이 뭔가 거칠다, 거칠다. 얼굴이 거칠다. 뭔가 촉감으로 거칠다가 아니라 뭔가 물기도 없고 촉촉하지 아니하고 뭔가 윤택이 없는 그런 느낌이죠. 그런 것을 거칫하다. 얼굴이 이렇게 거칠어라고 표현할 때 그 거칫하다입니다. 그리고 성미 역시 마찬가지로 거친 듯하다. 보기에는 거칠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부드러운 사람이야. 거칠하다, 거칠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거쿨지다. 거쿨지다. 긍정적인 의미예요. 씩씩하다요. 몸짓도 크고 말이나 하는 짓이 씩씩하다. 만석이는 소리도 거쿨졌을 뿐만 아니라 거쿨지다, 씩씩하고 허우대도 헝걸차다. 여러분 헝걸차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풍채가 좋다라는 거예요. 목소리도 거쿨지고 그리고 허우대도 헝걸차다. 겉탈은 무엇일까요? 겉으로만 드러난 태도예요. 겉으로 탈 썼다라는 뜻일까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태도를 말합니다. 겉탈만 보고 사람 평가할 수는 없지? 걱실걱실하다 여러분 별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시험에도 나왔었고 그리고 우리가 동백꽃이라는 그러한 김유정의 소설 작품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김유정의 작품 안에 굉장히 고유어가 많이 살아있는데 거기 나온 말이에요. 해석하는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걱실걱실하다라는 것은 시원스럽다. 그래서 성품이 너그럽고 말과 행동이 걱실걱실하다, 시원스럽다라는 거죠. 이 나가 말하잖아. 점순이가 걱실걱실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뭐 이유 없이 자기한테 화를 내니까 자기가 잘못 알았나 보다라는 그런 구절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녀는 중성적인 걱실걱실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뭔가 시원시원하다라는 거죠. 그다음 걱정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는 그대로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걱정이라는 말이 바로 고유어라는 겁니다. 고유어 한자어가 아니라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우다. 혹은 아랫사람의 잘못을 꾸짖다라고 말할 때 걱정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요즘 매일같이 귀가가 늦어서 부모님께 걱정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걱정을 끼치다, 걱정을 들었다. 이런 맥락으로 쓰이는 걱정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 고유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 이제 또 고유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도 같이 보니까 조금 괜찮으시죠? 보시다 보면은 또 쌓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뜻이 이런 느낌의 말이었지라는 것이 연상이 될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끝까지 좋은 점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